네, 100세 시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복용하는데요. 산양류 단백질 최고죠. 바쁜 사람들이 못 챙기는데 하루 딱 2스푼이면은 그냥 네덜란드 순 100% 산양류가 몸에 쫙 제가 복용해 보니까요. 근육이 막 살아나면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50% 할인하니까요. 이걸로 전화 오시기 바랍니다. 080-710-5555 네덜란드 산유인데요. 4통에 59,800원인데 두 세트 구매 시 2통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0통, 총 10통에 119,600원. 싸죠. 애국 기업입니다. 저는 애국 기업만 소개해요. 나머지 안 합니다. 애국 기업이고 080-710-5555 제가 복용해 보니까 근육 보시죠? 단백질 최고입니다. 하루 딱 2스푼만 드세요.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 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뭐 여전히 바쁘죠? 네. 뭐 이제 정치는 안 하나? 저 대전에서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총선에? 아, 네. 뭐 국민이 불러주시면 나가죠. 아, 네. 그래. 네. 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딱히 뭐 특별히 하고 있는 건 그래요? 없고요. 네. 네, 근데 정치권과 긴밀하게 네. 네,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뭐 네, 네. 네,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 얘기부터 해주세요. 김웅이 무혐의가 근거된 거 있는데, 네. 그 보고서가, 네. 이게 조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아, 네. 결국 그냥 김웅이를 무혐의 시키기 위해서 봐준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공수처에서 네. 사건 처리했던 몇 개 안 되는 건 중에 하나였고요. 네. 사실상 공수처는 그 조성은 말 고발사주 네. 네, 사건에서 그 김웅하고 뭐 손준성 검사를 검찰로 이첩시켰죠. 네. 사실 기소 의견으로 이첩을 시켰는데 김웅 검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와서 네. 다들 의아해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네, 국회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이 됐고 뭐 그럴 정도로 되게 심각하게들 보고 있었고 네. 사실상 김웅 의원과 조성은 사이에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네. 여기서 김웅 의원이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도대체 어떤 이유로 불기소가 됐는지 저도 깜짝 놀랐고 이유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선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포렌식 담당 검사가 수사관이 증언을 했는데 김웅 부분에 대한 본인의 수사보고 면담 내용이 수사 보고서에서 조작이 됐다. 그러니까. 네, 또는 부가가 됐다.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웅이 그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아니 무혐의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됐지? 그랬더니 결국은 이렇게 조작을 해서 무혐의를 시켜준 거네. 네. 검찰.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아무 편견 없이 뭐 김웅 의원을 많이 싫어하긴 하지만 네, 그러지 않고 그냥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겉보기에 오히려 손준성 검사는 상당히 좀 억울해 보였거든요. 네, 손준성 검사는 딱히 뭐 그런 일을 할 동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동기도 없었고 외부에서 말하자면 외주로 현직 검사가 그 고발장을 뭐 작성하거나 또는 뭐 도움을 줬다라는 내용인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다들 법률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게. 네, 그게 국민의힘에서도 그 고발장 쓸 수 있을 정도의 법률 전문가, 법률 지원단 정점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데 뭐 고발장까지 쓰는 걸 도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검찰만 알고 있는 내부 정보가 들어가 있거나 네, 중요한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중간에 김웅 의원이 껴 있었고, 네, 충격적이었던 건 뭐 이거를 조성은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 무슨 선대 부위원장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누가 제출할 것인가. 예. 네, 김종인이 제출하는 건 그렇게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고, 예.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가서 약간 좀, 감성을 자극할 수 있게 심재철, 의장님이 가서 제출하는 게 모양새가 좋겠다. 이런 논의까지 했다는 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걸 주도한 사람은 김웅 의원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왜 손준성 검사는 기소되고 김웅은 빠져나갔냐. 네, 그 사이에 미심쩍은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더 드러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준성 검사가 어떻게 여기 인볼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손준성 검사는 차라리 그때 당시 민주당 쪽 누가 추미애 쪽인가 누구랑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차라리. 네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사실 고발 사주에 관여할 의혹이 사실 전혀 없는 검사였는데 이제 김웅 검사하고 뭐 연수원 동기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친구인가 그래서 서로 친분이 있어서 손준성 검사를 김웅이 운운을 했나 그랬어요. 조성은한테. 네, 그래서 그렇게 들통이 나게 된 겁니다. 네, 그런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조성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잖아요. 법률가도 아니고 그냥 그냥 박지원 할배랑 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청년 정치인이었는데 김웅하고 미래통합당 그 지난 총선 때 선대본부에 뭐 일정한 직함을 맡으면서 이런저런 민원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렇겠죠. 네, 그런 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웅이 아무리 봐도 조성은한테 내가 말이야 뭐 어디 대검에 누구 검사도 알고 이거는 그쪽 검사 발로 이렇게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 갖다 그냥 그대로 뭐 고발하면 돼 라고 전달을 해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같이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무혐의를 받았던 이유가 이번에 드러났는데 그땐 자세히 안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불기소된 이유가 사실상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사이에 제3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 달이 걸쳤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둘의 연관성 이렇게 보고 무혐의청 친 거 아니에요? 그쵸. 공범관계가 아니다. 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네, 그럴수록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좀 추측했던 게 맞는 게 김웅이 말하자면 조성은이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절차도 모르고 내부 구조도 모르는 그 청년 여성 정치인한테 허세를 부리느라고 손준성 검사를 팔았던 거 아니냐. 더더욱 제3자가 있었다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대검에 있는 뭐 손준성 검사랑 대검 출신 딴 데로 가 있었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면서 내 친구가 뭐 누구누구다 핵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갖다 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송 검사를 오히려 팔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빠져나갈 때는 김웅이 조성은한테 했던 메시지 내용과 달리 제3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사 보고서에 그렇게 있었다고 적었다는 건데 이 해당 수사 보고서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네, 근데 그 해당 수사 보고를 쓴 건 부장 검사가 이걸 처분한 부장 검사가 포렌식 담당 검찰 수사관과의 면담을 하면서 그 면담을 보고 형태로 남긴 건데 보고 내용이 뭐냐면 이랬을 가능성도 있고 이랬을 가능성도 있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포렌식을 해보고 하니까 전달 과정이 약 4가지의 경로가 있다.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면담이 정리가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웅은 불기소다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에 이른 결정적인 수사 보고서인 그 면담 보고서에 면담을 한 당사자로 지목되는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이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조작한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예. 검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냥 검사님 혼자 쓴 것 같다. 혼자 판단이다. 지금 이런 내용이고, 네. 검찰 측 의견은, 허위 보고서 아니다. 네. 면담하고 그냥 작성한 거다. 하고 일축해버린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네.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게 왜 그러면 검찰에서 그 당시 김웅을 이렇게 네. 조작까지 하면서 무혐의 처리해 줬을까, 살려줬을까 이런 겁니다. 네. 일단 그때 당시 국민의힘의 네. 주류가 네. 이준석 뭐 이쪽이었죠. 그쵸, 이준석 세보수계 네. 유승민 이쪽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정권 교체 가능한 그 정권 교체 이후 처분 받았을걸요 아마 김웅 같은 경우는. 그랬겠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여당인데 하는 짓은 민주당이지만. 그렇지만. 네, 예. 네. 몸은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하. 게다가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따끈따끈한 검사 그렇지.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어.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 뭐 도와달라고 하고 사정하고 했겠죠. 네. 네. 뭐 김웅 의원의 능력으로 빠져나간 게 아닌가. 아, 네. 그렇죠.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그 부장검사님은 네 그냥 아무래도 조사를 받을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나. 받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제 이준석이 날아가고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수사관이 이제 밝힌 거죠. 나는 그런 거 보고서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네. 뽀록이 난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손준성 검사는 사실 제가 볼 때 정말 억울해 보이거든요. 예. 네, 그 검사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네. 재판 받으면서 예. 그쪽 변호인이 이 부분을 안 짚겠습니까? 그렇죠. 네, 집요하게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예, 그렇겠죠. 네, 네. 추가 고발이 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네. 이준석 얘기가 김웅 하면 또 이준석 얘기 빼놓을 수 없는데 둘이 아주 아삼육이잖아요. 근데 이준석이가 여당을 또 직격하고 나왔네요. MZ세대라는 정체불명 용어부터 없애야 한다 이러고 나오네요. 네. 국힘당을 공격하네 또. 네네. 네. 청년 정치 호소인으로 10년을 살았던 친구가 왜 또 MZ세대 정체성을 부인하고 나섰는지. 그러게요. 본인이 선점한 단어가 아니어서 또는 청년 정치라는 그 바른정당 그리고 또 세보수계의 어떤 핵심 아젠다로 삼았던 내세웠던 그 네이밍이었거든요. 청년 그렇죠. 정치. 네. 뭐 예를 들면 청년 정치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다 그쪽 바른정당에서 만들고 했던 건데 이걸 대체할 만한 용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년 정치 이러면서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인지도 정확하지도 않고. 네, 근데 이제 특정 세대를 나타내는 용어인 MZ세대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쭉 끌고 왔던 청년 정치라는 언어 선점에 있어서 대체 가능한 다른 언어가 나오니 일단 부정부터 하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본인이 하는 행동 언어도단이죠. 그렇지. 네, 청년을 그동안 주구장창 내세워서 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청년하고 내내 정치를 해온 사람이 MZ 세대라는 걸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네. 진짜 네, 재밌는 친구예요. 네네네. 지금 이준석과 김웅은 제가 뭐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기자님들한테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저에 대해서도 고발을 했었거든요. 둘 다? 이준석이 고소한 것은 최근에 이제 뭐 혐의 없음 종결이 뭐 됐다고 보고가 됐다가 이제 김성진을 회유 협박한 사람이 누구인지 더 좀 보강해봐라. 그러니까 거의 김성진이 말한 것까지는 확인을 하셨고 수사관이. 근데 이제 진짜 회유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이제 특정이 됐거든요. 그 진술 회유 뭐 이런 거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아직 종결이 안 됐고. 김웅
예. 사실상 이준석 같이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 근데 저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뭘로 고발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네. 김웅 의원이 공명선거 지원단 뭐 이런 거를 맡아가지고 네. 후보자들에 대한 뭐 이제 전국의 지방의원 뭐 지방자치단체장들 후보들 있을 네. 거 아닙니까? 네. 음해하는 내용이나 뭐 가짜뉴스나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 자기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 적극 대처를 하고 고발을 하고 막 하겠다고 네. 공명선거 지원 단장 뭐 이런 걸 했었는데 네. 네. 그걸 하면서 이준석 성상납에 네.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 오픈 채방에 있던 분들이 제보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예. 네, 이준석 방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국의 후보자들이 뭐 수천 명인데 지방 의원까지 수백 명 뭐 이런데 네, 이준석 방어만 하고 이준석 성접대 성상납 그 수사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됐으니까 비판을 한 이제 김소연을 어떻게 해라 막 이런 게 그 카톡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비난을 했죠, 페이스북에. 지금 이게 공명선거 지원단이라며 후보자들에 대한 비방을 제대로 처리해야지 이준석 지킴이나 하고 앉아있냐고 뭐 이랬더니 이제 그런 거랑 이제 김은혜 후보를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를 좀 제가 뭐 공약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고발했구나. 네, 국민의힘 뭐 자기가 공명선거 지원 단장이니까 자기를 비판하고 그런 거는 김은혜 의원은 그냥 사실은 그냥 엮은 거고 당을 비판한 거다.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저를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내부 사정도 저는 익히 알아요. 의원님들은 저를 고발하지 말라고 다들 말렸다는데, 뭐 이준석 당대표실에서 또 내려보내더래요. 그러니까 맨날 이래요. 저 뭐 당협위원장 할 때도 뒤에서 계속 제명시키라고 대전시당에 내려보내고. 근데 끝까지 고집 피워서 저를 고발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무혐의 또 불기소 나왔어요. 네. 그래요. 이준석과 김웅은 고발 사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웅은. 이 둘은 이제 이준석과 김웅은 어떻게 끝났죠? 정치 생명. 글쎄요, 이제 당 전당대회를 잘 치러야지 되겠죠?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하겠다고.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지. 그건 안 돼. 근데 지난 전당대회처럼 네, 뭐 통일 단합 못하면 어부지리로 이준석이 된 것처럼 네,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한 방을 노리고 지금 또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러네요. 유승민이 어부지리로 이 말이 말하자면 나경원 뭐 이렇게 김기현 다 나온다고요. 안철수, 이 표가 다 갈리면 저쪽 역선택이 유승민에게 집중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윤상현 의원 뭐 다 나오겠다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까지도 뭐 그런 상황인데 통일 안 되면 유승민이 되는 거죠. 그거 큰일이다. 큰일이에요. 보수 당심의 그 표가 갈리면 이거 저쪽 사이비 우파들은 일심당 단합해서 유승민 밀고 거기에 역선택까지 밀고 이러면은 골치 아프네. 그렇게 했다가 다 같이 탈당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의 모든 자산이 그렇지. 네, 집중이 되고 당대표가 다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때 익히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네, 이준석을 끌어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그 성접대 의혹 안 나왔으면 이준석 지금도 난동 피우고 있겠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경험은 해서 한 번 속으면 그렇지. 이제 속지 말아야 되면. 그러면 물 밑에서 이 보수 후보들끼리 뭔가 교통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어제 그 발족했던 국민공감 뭐 친윤 공부 모임 그런 게 의미 있는 행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분당 세력들을 좀
정리를 하고 국민들이 다 지켜봐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아, 네, 예, 네, 예. 네. 아,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네, 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김소연 변호사 마지막에, 지적한 거, 이거 의미 있네요. 그런 지금, 뭡니까. 나경원, 김기현, 황교안, 그 다음에 강신업, 또 안철수, 이런 후보들이 나가는데 그럼 갈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를 뭐 밝히길 원하는 사람은 황교안 대표 찍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사 이미지 다 새로운 다코스 뜬 사람도 보수 우파들이 다 강신업 지지하고, 김건희 팬클럽도 운영해 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전통적인 또 국민의힘 당원들은 또 나경원 지지하고, 또 일부는 TK에서는 또 김기현 지지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면 이 또 양아치들은 전부 이준석파, 김웅 똘마니들은 무조건 유승민 지지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역선택,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무조건 유승민 지지하고, 이러면은 야, 이거 골치 아파질 수 있네요. 그래서 여론조사 30%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역선택이니까. 9대1도 위험해 보이네, 이렇게 되면은. 이 표가 갈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어떻게 정리도 좀 필요해 보이네. 연대죠. 야, 무섭네. 유승민 당대표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네, 마치겠습니다.